문안 2024년 봄 34호. 당신은 건강을 챙기고 있나요? 인트로. 검사부터 시술 및 치료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소화기 건강을 지킵니다. 일산병원 소화기 내시경 센터는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전문 의료진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소화기 암을 비롯한 소화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일산병원 소화기 내시경 센터는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동시에 소화기 내과 교수와 전문의, 내시경 전담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 22명이 내시경 검사는 물론 시술과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층 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 철저한 감염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환자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 저장, 해독, 배설 등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 중 25%가 소화기 질환으로 내원하며 가장 많은 암이 발생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스트레스 질환과 과민성 질환, 암 발병률이 높아지며 내시경 검진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산병원 소화기 내시경 센터는 치료의 필수 조건인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의 소화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환자 10명 중 7, 8명이 진정 내시경 검사를 받기에 회복실도 검사실과 최신 의료 장비만큼 중요합니다. 검사 후 어지럼증을 관리하고 시술 후 전담 의료진이 경과를 지켜보며 환자가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산병원 소화기 내시경 센터는 상부 위장관, 대장, 내시경 검사,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을 시행하며 내시경적 위점막 절제술, 대장 용종 절제술, 내시경적 위점막하 박리 절제술, 위장관 스텐트 삽입술 등 치료적 내시경을 시행하여 소화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산병원 소화기 내시경 센터 내시경실은 높은 우수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수 내시경실 인증은 대한소화기 내시경 연구재단과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가 보증하는 인증으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와 간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내시경실 인력, 시설 장비, 표준화된 검사 과정, 성과지표 관리, 감염, 소독 등 5개 분야 총 72개 항목을 현장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일산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내시경 검사 질 우수성과 환자 안전보장 수준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취임사.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산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산병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로 일산병원 제9대 병원장을 맡게 된 한창훈입니다. 일산병원은 보험자 병원으로서 그 존재가 국민에게 낯설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인적자원 협력을 바탕으로 자타공인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대표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역대 홍원표, 김광문, 강중구, 김성우 병원장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항상 단결하고 화합하는 일산병원 노동조합, 무엇보다 환자와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산병원의 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산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병원 운영에 참여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더 강해지는 일산병원의 내부 역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거점 전담병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대외적으로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응으로
또다시 선도적인 병원 모델을 만들 것이고 어떤 난관도 힘을 모아 헤쳐나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또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일산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가지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첫째, 경기 서북부 1위의 기능적 상급 종합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능적 상급 종합병원은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최신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을 운영하는 병원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한 실행과 평가를 반복하며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완성된 수준 높은 완결형 필수 의료를 제공하여 지역에서 깊은 신뢰를 받는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 역량 중심으로 병원을 조직하고 인력 확충과 시설 투자를 단행하여 경기 서북 지역, 나아가 경기 북부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병원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인력 유출이 없도록 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는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둘째, 보험자 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바르고 다른 보험자 병원은 이미 유일무이의 가치이며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실현하고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여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우리만의 노하우가 축적된 연구, 실질적인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시범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책 R&D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최적화 스마트 병원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또 병원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와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제공, 성과 중심의 합리적 평가, 적정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우수 인재가 찾아오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전문의 중심의 팀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면서 모자 협력 수련 병원으로서 전공의 수련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모두의 행복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병원의 존재 이유인 환자가 행복한 병원을 추구합니다. 환자가 행복하려면 먼저 직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직원들이 환자 중심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병원을 신뢰하며 다시 찾고 병원은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및 지역사회공헌과 직원 행복에 더 투자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저는 열심히 듣겠습니다. 소통과 배려의 가치를 최우선시하여 유연한 팀 중심의 리더십 아래 노동조합과 현장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진 집단지성의 결정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어떤 위기든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시고 함께 만들어갈 일산병원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 책임감도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할 도전이 기대되고 마음이 설렙니다. 행복한 병원장과 함께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한창훈. 스토리. 달라진 생활 환경과 식습관. 2030 건강관리 주의보. 현대사회에서 생활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 환경과 식습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30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러한 변화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젊은 세대의 건강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요인의 증가. 생활 환경의 변화는 생활 방식과 습관을 크게 바꿔놓았다.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 내 건물이 밀집되고 주거 공간은 작아졌다. 실외 공간이 제한되는 것과 반대로 도시 내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실내 활동은 증가하고 야외 활동은 감소했다. 또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보급돼 생활 활동 패턴이 크게 달라지면서 정서적 스트레스 증가와 운동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많은 이가 일상생활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는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더 오랜 시간 붙잡아두기 위해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로 유혹하므로 무심코 콘텐츠에 한 번 빠지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 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앉아있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늘었다. 이처럼 지나치게 부족해진 활동량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중독으로 이어지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과도하게 긴 시간을 디지털 기기 사용에 소비하게 되면 실제 생활과의 괴리감,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런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다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종종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나 완벽한 삶의 이미지를 제공해 사회적 비교와 경쟁을 유발한다. 특히 젊은 세대는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므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신의 외모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이 저하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혼자 밥 먹는 문화도 식문화의 영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27.2%, 2017년 28.6%, 2019년 30%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1인 가구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1인 가구는 가공식품 섭취율과 외식 비율이 높고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채소 섭취량은 적고 음료와 주류 섭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낮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이어지기 어렵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고 당질, 나트륨 등은 과잉 섭취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며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지방 과잉 섭취율 증가, 과일 채소 섭취율 감소 등 식생활 문제가 다른 연령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다양한 만성질환 유병률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편리하고 빠르게 식사하려는 경향. 도시화와 급격한 생활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의 식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생활을 시작해 새로운 것을 빠르게 흡수하는 시기이고 도시 중심 생활 문화에서는 편의성과 빠른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빠르게 음식을 섭취하는 현상과 외식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빠른 식사와 외식은 무엇이든 급히 하려는 라이프 스타일,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여유 있게 균형 잡힌 식사를 누리기 어려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외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흔하고 익숙해졌다. 이러한 문화가 보편화되어 많은 사람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외식 위주 식사와 빠른 식사 시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단백질과 채소, 과일 섭취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음식의 홍수. 학업이나 취업, 직장, 사회생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한 젊은 세대는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려고 자극적인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을 보인다. 짠맛과 단맛, 매운맛 등 강렬한 맛과 향은 20, 30대 입맛을 자극하고 빠른 쾌감을 준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매운 음식은 위벽을 비롯한 소화기관을 자극해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체력과 면역력 저하 등 다른 건강 문제로도 이어진다. 20, 30대는 온라인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 정보가 생성되고 확산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푸드 트렌드가 빠르게 전파되고 푸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행이 젊은 세대의 식습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균형과 거리가 먼 식단을 자주 노출하거나 과도한 양을 섭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잘못된 식습관을 유발한다. 또 광고나 협찬으로 인해 식품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어 전해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습관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 매일 식사하는 우리에게 식습관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잘못된 식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특히 젊은 세대는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불균형한 식습관이 있어도 문제점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지 않고 신체에 무리를 준다면 이른 나이에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신체 활동을 적게 하고 과도하게 많은 열량을 섭취하거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 대신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대사 이상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진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고지방 저섬유질 식품은 위암,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칼슘, 비타민 D 부족은 골다공증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 균형이 깨지면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겨 감염과 질병에 취약해지기도 한다. 식습관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영양소 섭취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습관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건강관리 전략을 세우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 생활 환경의 변화가 빠를수록 놓치기 쉬운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식사를 구성해야 한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시간과 섭취량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푸드 트렌드를 접할 때는 건강한 식습관과 식품 선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섭취한 만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적인 생활이 많으므로 의도적으로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운동은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으로도 이어진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잘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0, 30대는 삶의 기반이 될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형성하면 건강한 신체와 정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과 사회 모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센터. 가능한 만큼 가장 좋은 상태로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고 병의 경과를 통제하면서 합병증이 오지 않게 관리하는 질환을 만성질환이라고 한다. 염증성 장질환도 나아진 상태와 악화한 상태를 반복하는 경과를 보이는 만성질환이다. 일산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은 전문적인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이외에도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연계하여
환자와 가족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베체트 장염. 염증성 장질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베체트 장염을 통칭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발생하는 미만성 만성염증이며 일부 환자는 직장에 국한된 경미한 병변을 보이지만 대장 전체를 침범하여 악화되면 심한 증상으로 힘들어한다. 크론병은 대장뿐 아니라 소장이나 기타 위장관을 모두 침범할 수 있으며 깊은 궤양, 협착, 누공, 천공, 항문 주위 합병증 등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질환이다. 베체트병은 구강 점막의 궤양, 피부질환, 안질환 등 여러 가지 발진을 일으키는 복잡하고 전신적인 만성질환인데 장을 침범한 베체트 장염은 소장 대장 경계부에 크고 깊은 궤양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하는 원인은 분명치 않으며 따라서 이들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환경적,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장내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등이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여겨지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는 메살라진 등 소염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 등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생물학 제제, 표적 치료제 등 다양한 기존의 약이 많이 개발되어 중증 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성적과 예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식생활 변화에 따라 눈에 띄게 증가한 발병률. 염증성 장질환은 과거에는 서구의 흔한 질환이었고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았다. 일산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조용석 교수는 자신이 전공의 시절을 보내던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관리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모두 합쳐도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방문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만 100여 명에 가깝다고 한다.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과 유병률은 30여 년에 걸쳐서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서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조용석 교수는 서구화된 식생활, 가공식품 섭취율 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한다. 스스로 음식과 증상의 관계를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 만성질환이자 소화기계 질환인 만큼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음식에 대한 부분이다. 의료진에게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등을 가장 많이 질문한다. 그에 대해 조용석 교수는 음식은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위장관을 침범하는 질병이지만 모든 환자에서 질병을 악화하는 음식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식이요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인다.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며 환자에 따라 특정 음식이 증상을 악화하는 경우는 있으므로 환자 스스로 음식과 증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증상이 거의 없는 동안에는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증상이 악화하는 시기에는 뭐든지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젊은 연령에 발생하고 평생 지속되는 만성질환. 염증성 장질환은 위장관 질환 중에는 드문 형태인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적인 복통, 설사, 혈변 등 여러 증상을 보이며 젊은 연령에 흔히 발생하고 일단 발병하면 평생 지속된다. 질병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또 장외 증상으로 피부질환, 안질환, 관절질환 등이 함께 생길 수 있고 질환이 악화하면 장 절제를 비롯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하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주 진료과는 소화기내과지만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해야 한다. 이에 타 진료과와 협력하며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일산병원은 2020년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을 개설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해 타 진료과와 협업하여 통합치료. 일산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은 소화기 내과 위주로 진료하면서도 외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소화기 내시경센터, 외래교육팀, 영양과, 주사실 등과 협력하며 환우들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해 기존의 진단 투약 중심의 진료가 아닌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용석 교수를 비롯한 일산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의료진은 클리닉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면서 환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앞으로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양팀과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긴 치료 과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우회 조직, 염증성 장질환 건강 강좌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증상이 없는 상태라도 꾸준한 관리와 정기검사가 필요한 만성질환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산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 조용석 교수. 해외 학회에 가보니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약이 부스의 절반을 채우고 있어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최근 제약회사에서 크게 주목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증가하는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공식품 영양을 대표적인 요인으로 추정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질환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없는 상태라도 꾸준한 복약과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만성질환임을 알아야 하고 질환이 악화하였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병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기에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꾸준히 질환을 관리하며 오랫동안 만나온 환자가 많습니다. 10대에 진단받은 학생이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진로를 바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최상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변함없는 저희의 목표입니다. 환자들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1. 비만 환자가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도록 함께하는 방법을 찾는 길잡이. 가정의학과 최영은 교수. 진료 분야, 갱년기, 비만, 비만 클리닉. 진료 시간,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비만 인구는 3달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젊다는 이점을 지닌 2030 세대가 비만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젊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이른 나이부터 비만으로 인한 질환에 노출되면 합병증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만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활 모습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때. 특히 20, 30대 남성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동반된 건강하지 않은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일산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비만 클리닉과 갱년기 질환을 담당하는 최영은 교수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20, 30대 비만 환자 중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를 과거에 비해 자주 만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 최영은 교수는 그 이후로 젊은 세대의 달라진 식습관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2명 중 1명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총 에너지의 약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며 10명 중 1명만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챙기기 쉽지 않은 탓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고열량 간식, 음료 등을 자주 섭취하게 되어 탄수화물과 지방은 과잉 섭취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 섭취는 부족해지면서 영양 불균형으로 비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만을 떠올릴 때 기준을 체중만으로 생각해 겉모습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비만 중에는 체중이 정상인 마른 비만도 있다. 비만은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다. 마른 비만은 체중이 정상이지만 지방량이 많고 근육량은 부족한 상태로 보통 팔다리는 가는 편이지만 배가 나온 체형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에 비해 겉모습은 건강해 보여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에서는 당뇨, 고혈압 등 대사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도 비만의 원인. 비만은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식습관, 생활습관, 연령,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현대인의 비만은 과도한 음식 섭취로 인한 영양 과잉과 활동량이 적은 생활습관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량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단순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당분은 신체에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어릴 때부터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점차 중독성을 나타내어 당분을 더 많이 섭취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비만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도 음료 형태나 다양한 음식으로 단순당 섭취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해도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수면 부족이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음식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영은 교수는 비만의 다양한 원인 중 심리적 요인에 특히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들이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비만 때문에 우울증이나 자신감 저하, 대인관계 기피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만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도 심리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비롯한 심리적 요인을 잘 관리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나아가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요법 먼저, 그 다음 약물이나 수술 고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동반 질환이 발생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이라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정도, 증상이 호전되고 이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체중 조절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환자에서 식사 조절, 운동요법 등 비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이 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35 이상인 고도 비만이거나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비수술적 비만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 비만 대사 수술 치료를 고려합니다. 요즘은 길을 걷다가도 다이어트 보조제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시대를 불문하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도와준다고 유혹하는 보조식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며 젊은 세대를 겨냥한 패키지 디자인은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섭취는 신중해야 한다. 다이어트 보조제는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이지 의약품은 아닙니다. 단기간 사용 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부작용은 2016년 90건에서 2017년 95건, 2018년 10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국내외 증례 보고에 따르면 위장관 피부 관련 이상 반응부터 신기능 이상, 심장 빈맥, 급성 간염, 중증 간부전에 이르는 등 심각한 위해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영은 교수는 하루 3끼를 제때 챙겨 먹고 가공식품보다 원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음료수, 고지방, 인스턴트 배달 음식, 음주를 줄이고 제때 골고루 밥을 챙겨 먹으며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유제품 중 한 가지는 꼭 식사 메뉴에 꼭 포함해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오이, 당근, 양배추, 상추, 버섯류, 해조류는 자유롭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천천히 식사해 폭식과 과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만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식생활에 관한 원칙들은 지키려고 노력하며 자신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준다는 최영은 교수. 올해에는 시간이 부족한 평일에도 운동량을 늘려 근력과 체력을 키우는 방법을 직접 실천하려고 한다. 되도록 계단을 이용하고 실내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볼 계획이다. 생활 속에서 한 가지씩 바꿔보고 시도해볼 방법을 찾아가는 그의 노력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인터뷰 2. 오래도록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할 수 있게 환자와 원인을 깊이 살피는 사람. 심장내과 전경현 교수. 진료 분야 심부전, 구조심질환,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심장이식, 심내혈관 질환센터. 진료시간 화요일 오후 심내혈관 질환센터, 수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순환근무.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30%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했으나 비만과 마찬가지로 최근 급격히 달라진 사회문화에 따른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젊은 고혈압 환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평생에 걸쳐 꾸준하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주치의와의 면밀한 상담이 특히 중요하다. 20대에서 30대 10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 고혈압과 심부전, 허혈성 심장질환 등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심혈관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전경현 교수는 젊은 고혈압 환자 증가 추세를 실제로 체감한다. 20대에서 30대 환자 중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 고혈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두통, 목덜미 뻐근함,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어서 내원했다가 진단받는 사람도 꽤 많다. 젊은 고혈압 환자의 증가세는 고혈압 학회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20대에서 30대의 고혈압 유병률이 10% 정도로 10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고혈압을 인지하는 비율은 약 17%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자신이 고혈압 환자임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매우 적은 편입니다.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유전적 요인은 타고난 것이라 자세히 알기 어렵고 개선하기 쉽지 않으므로 고혈압 치료에는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생활습관적 요인이 중요하다. 특히 아시아 인구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혈압의 원인으로는 단연 나트륨 섭취를 들 수 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할수록 체내에 수분 저류가 많아져 장기적으로 심장과 신장의 혈관 손상이 가속화된다. 비만이나 사회적인 환경도 원인이 된다. 전경현 교수는 바쁜 일상에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불규칙한 생활 방식과 외식 위주 식이, 부족한 운동량이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위험 인자를 멀리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실제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나트륨 2400mg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데 실제 조사 결과 이 기준에 맞는 식사를 하는 고혈압 환자는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단받았다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에 자세히 상담.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혈압이 여전히 높거나 이미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무엇보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대 이후에는 신체 노화가 진행되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혈관의 경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너무 늦게 시작하게 되면 이른 시점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 더 많은 약물을 투약하게 될 수도 있고
치료가 늦어지는 동안 심장이나 뇌혈관 손상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심혈관 질환을 주로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말이 사실인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통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애초 진단 당시에 경계성 혈압으로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경우나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치료하는 도중에 혈압이 너무 저하되면 혈압약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를 시작한 뒤 저혈압과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큰 수술을 받는 등의 이유로 이전보다 혈압이 낮아질 때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 않고 보통은 나이 들에 따라 혈압이 점차 높아지기에 약물 치료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혈압은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다른 이유로 찾아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런 환자는 대부분 증상 없이 내원하고 환자 본인은 불편하지 않아 치료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유 없이 목덜미가 뻐근하거나 알 수 없는 두통이 지속되는 증상이 있어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도 딱히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어 내원하는 환자도 많다. 이 환자들은 고혈압 진단 후 치료하면 증상이 바로 개선되어 오히려 치료 성적이 좋을 때가 많다. 고혈압은 흔한 질환이지만 병이라기보다는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약물 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할 수 있죠. 간혹 혈압약을 먹는데도 왜 이렇게 혈압이 높은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므로 약물 종류나 용량에 따라 더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 혈압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와 상담하고 치료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환자 중에는 사회 활동이 많아 병원에 내원하기 어렵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일상에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늦지 않게 약물 치료를 시작하여 심혈관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전과 대사증후군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연구. 전경현 교수는 고혈압 외에도 다양한 심장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진료한다. 특히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 신부전이 주요 관심 분야다. 신부전은 치료가 어려운 심장질환 중 하나인데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알 수 없는 호흡곤란으로 고생하시다가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 후 호전된 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부전인지 모르고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가 많았는데 신부전이라는 질환이 더 많이 알려져서 제때 치료받는 환자가 늘면 좋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도 주목한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치질혈증 등 다양한 대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활동량이 전보다 줄어 대사증후군 환자도 늘어났는데 남녀 간 비율 차이가 꽤 있어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저의 작은 노력이 우리 병원을 위해 일하는 많은 직원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병원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연구 역량을 더 키워 동료와 환자 모두를 더 많이 돕고 싶다는 전경현 교수의 바람이 진솔하게 다가온다. 메디컬. 건강한 미래를 위한 꾸준한 노력. 건강증진센터. 평생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환이 찾아오기 전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세히 살피고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 건강을 관리하는 곳.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일산병원과 함께 24주년을 맞았다. 20대부터 시작하는 건강검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서 20, 30대 비만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10%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신체 활동량이 더욱더 줄어들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과 고열량의 배달 음식 섭취는 크게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젊은 당뇨 고혈압 환자가 중장년층보다 빠르게 증가해서 2022년 20, 30대 당뇨병 진료 환자는 약 14만 명으로 10년 전 8만 명 수준에서 74%가량 늘었다. 또 젊은 여성들의 빈혈 유병률은 10%가 넘었으며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장 박영민 교수는 실제로 비만 인구가 늘면서 예전에는 40대 이후에 많이 발병했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20, 30대 수검자를 많이 만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20, 30대부터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생활습관을 미리 관리하기 위해 기본 검진을 받아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활용할 수 있다. 주요 검진 항목에 폐결핵 검사, 혈압 혈당 측정, 빈혈 검사, 콜레스테롤, 간 기능 검사, 신장 질환, 우울증 검사, 구강 검사, 자궁 경부암 검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건강검진만으로도 20, 30대가 점검해야 할 중요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에서 가족력이 있다면 생애 주기별 검진 항목에 선택 검진 항목을 추가하거나 종합 검진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회성 검진이 아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검진.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한 사람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검진센터라는 자부심이 있다. 종합센터에서는 수검자의 가족력과 과거력은 물론 그간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검진이 필요한지 적절한 검진 항목을 추천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검진 후에는 진료과와 체계적으로 연계해 일회성 검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로 이어지도록 한다. 국가검진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항목과 더불어 추가 검사를 진행해 수검자의 건강 상황에 맞게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국가검진센터 역시 일산병원과 진료를 연계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일산병원을 개원한 2000년부터 운영해온 검진센터는 2011년 국가검진센터와 종합검진센터로 확대 분리되었다. 오랫동안 검진센터를 운영하며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 안정감은 수검자에게 체계적이고 편안한 검진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새로운 검사 방법 도입 등 검진 시스템 개선과 발전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장암 DNA 분변 정밀 검사, 연속형 혈당 검사, 패치형 심전도 모니터링, 아포의 치매 유전자 검사 등을 새롭게 검진에 추가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내시경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많은 사람이 오가며 만나는 곳인 만큼 행복 에너지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많은 직원과 수검자가 만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병원 검진센터를 행복한 검진센터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이 일하기에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검진센터에는 다양한 직종과 직능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어떤 부서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응대하고 많은 검사를 집약적으로 진행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히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부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여러 영역과 직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나간다면 직원의 행복 에너지가 각 직원이 만나는 수검자에게도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올해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검진센터의 각 영역을 돌아보고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검진 방법을 도입하거나 기존 방법을 바꿔나가며 검진센터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물론 검진받은 수검자들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검진센터로 계속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증진센터장 박영민 교수.
개인별 특성에 맞게 맞춤 검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화영 간호사. 요즘 달라진 식생활로 인해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대장암 진단 방법 중 간단하게 분변 수집 키트를 이용해 진단하는 대장암 보조 진단 검사가 새로이 운영되고 있어 대장 내시경 검사가 부담스럽다면 얼리텍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종합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검진에서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유전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질병을 예측하는 유전자 검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항목이 다양하여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종합검진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2년마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미영 방사선사.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 검진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는 저를 포함해 10년 넘게 근속해온 직원이 많아 안심하고 찾으셔도 됩니다. 오랜 기간 협력해온 전문 의료진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드린다는 점이 일산병원 검진센터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미루다가 5, 60대에 국가검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검진 대상에 속하는 나이가 되면 바로 국가검진을 시작하는 분이 늘었습니다. 일산병원 검진센터에 2년마다 꾸준히 방문하는 수검자에게 매번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리닉 1.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일상을 방해한다면?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강박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입니다. 원하지 않는 생각, 충동,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이며 강박사고나 특정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동이 강박행동입니다.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학업, 직업 등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스불이 켜져 있어 화재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이고 이러한 강박사고에 따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속해서 가스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강박행동에 해당합니다. 강박행동은 일시적으로는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안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강박장애. 청결강박. 손에 세균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지나치게 자주 씻는 등. 확인강박. 문이 잘 닫혔는지, 가스불이 잘 꺼졌는지 등을 자꾸 확인. 대칭 정렬강박. 물건이 바르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 수집강박.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모으는 행동. 그 외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생각 등.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강박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중 20대가 28.3%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했을 때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하다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해져서 20, 30대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20대는 막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박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2, 3%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소아청소년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흔하고 성인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흔한 경향을 보입니다. 꼼꼼함과 달리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 강박장애는 전문의의 진찰 후 임상적 기준에 따라 진단이 내려집니다. 진단 기준으로는 DSM-5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박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강박사고 또는 강박행동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증상이 시간을 소모하게 하거나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흔히 매사에 꼼꼼하고 일처리나 자기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두고 강박장애가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꼼꼼함과 완벽주의가 사회적, 직업적으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강박장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박장애 발생 원인, 생물학적 원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시스템 이상,
뇌 전두, 선조, 신경회로의 기능적 이상 등, 심리적 원인, 심한 스트레스 등.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악영향. 현재 알려진 강박장애의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강박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로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 후 효과가 나타나며 최대 8주에서 16주 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 부작용 발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약물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완벽주의, 과도한 책임감 등 강박장애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생각들을 좀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봅니다. 행동치료로는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이 대표적입니다. 노출은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청결 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것이 한 예입니다. 반응 방지는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견뎌보는 것이며 청결 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고 난 뒤 손을 씻지 않고 지내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강박 증상이 유발되어도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강박 행동 없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이후로는 강박 행동 없이 지내는데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강박장애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치료받지 않으면 대부분 증상이 지속되고 심한 불안을 유발하므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강박장애가 지속되다 만성화되면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기분 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자살사고,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지거나 과연 치료가 될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정석 교수, 진료 분야, 노인정신의학, 조현병, 불안장애, 기억력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치매 예방센터. 진료시간, 정신건강의학과 화요일 오후, 수요일 오전. 치매 예방센터, 월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 클리닉 2. 음료 자주 마시는 2030 세대 젊은 당뇨병 주의.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40, 50대에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30 세대에서 발생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대 당뇨병 환자는 12만 1,568명으로 4년 전보다 25.5%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 유병률은 약 47% 높아져 심각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 30대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진단되면 높은 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만성혈관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대 당뇨병 환자 중 80%와 30대 당뇨병 환자 중 60%가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당뇨병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비만이 주된 요인이라고 여겨지고 그 이면에는 액상과당 섭취 증가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액상과당 섭취량과 함께 증가한 젊은 당뇨병.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며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 당류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탕보다 값이 싸면서도 단맛은 75%나 강력해서 설탕 대체품으로 널리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의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며 그 외에도 과일주류와 같은 음료수, 과자, 잼, 통조림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됩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품군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섭취량이 줄었거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유독 음료류의 섭취량이 남녀 모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10년간 음료류 섭취량은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젊은 청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료 종류별로 확인해도 젊은 세대에서 탄산음료 섭취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음료류 섭취군은 미섭취군에 비해 에너지와 당을 영양소 섭취 기준보다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상과당은 구조가 단순하여 고체인 설탕보다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며 그만큼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리고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량 섭취 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저하해 과식하게 하고 비만하게 되며 당뇨병이나 지방간 등 대사질환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제로, 무가당 식품은 안전할까?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제로 또는 무가당 표시가 붙은 제품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대체 감미료가 가미된 제품을 말하는데, 탄산음료를 만들 때 수크랄로스를 사용하면 단맛을 내면서도 0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합성 대체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은 1g당 열량은 설탕과 같으나 단맛은 설탕의 200배에 달해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없는 제로 제품군은 섭취 이후에도 혈당 상승이 없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아서 당뇨병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감미료를 장기간 섭취 시 혈당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장내 세균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 감미료를 설탕의 건강한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뇨병 예방하는 올바른 식습관. 당뇨병을 예방하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음식이나 식품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골고루 먹는 식사란 음식의 가짓수가 아니라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 지방, 채소 반찬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식단을 의미합니다. 만약 빵으로 식사를 구성해야 할 땐 닭가슴살 샐러드를 같이 먹거나 채소와 달걀을 더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위장관 내용물의 점성을 높여 위장관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포도당과 식이섬유의 복합체를 형성하여 포도당 분해와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조절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호르몬 등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 구성 성분이므로 적당량을 섭취해야 하고 지방 섭취 시에는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식물성 기름, 견과류 등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식사란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하루에 적당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는 하루 3끼를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다음 끼니의 과식을 예방해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막아줍니다. 신성재 교수, 진료 분야, 골다공증, 당뇨병, 고지혈증, 내분비 질환, 당뇨병 센터, 심뇌혈관 질환 센터, 골다공증 클리닉. 진료 시간, 월요일 오전,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오후, 목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 토요일 오전 순환근무. 클로즈업.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나가는 난임 검사. 난임이란 건강한 가임기 남녀가 결혼하여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35세 이상의 부부라면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남편의 원인과 아내의 원인 빈도가 비슷하나 임신 유지를 위해서 모체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에게 더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 시행 전 기본 확인, 부부관계의 빈도, 결혼 6개월 이내 임신율, 주 1회 25%, 주 2회 33%, 주 3회 50%, 주 4회 이상 60%. 문진, 주치의 문진, 기초적인 전신의 건강 상태, 부인과적 문진, 기본 건강 상태, 혈압, 체중, 일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성병 검사, 당뇨병,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심전도, 흉부 X선 촬영 등. 여성의 검사, 호르몬 검사, 생리 시작 2, 3일째 시행, 임신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혈액으로 검사, 안티뮬레리안 호르몬, LH, FSH, TSH, 프로락틴, E2, 테스토스테론, DHEA, S, SHBG 등. 난소 나이를 확인하여 난소 예비능을 평가하고 배란장의 원인과 난소의 치료에 대한 반응도 예측. 자궁 초음파 검사. 생리 시작 3일째 시행. 난소의 동남포 개수를 평가하여 성숙한 난자로 성장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난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궁 내막의 조직증 또는 자궁과 난소의 해부학적 문제를 확인. 자궁 난관 조형 촬영. 월경이 완전히 끝나고 2일 뒤부터 배란이 되기 3, 4일 전 시행. 자궁강의 상태를 확인하고 난관의 소통이 원활한지 확인. 자궁경 검사. 질식 자궁 초음파 또는 자궁 난관 조형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자궁경 검사를 시행해 확진. 남성의 검사, 정액 검사.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운동성, 활동성, 모양 등을 현미경으로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정자의 모양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기형적인 정자가 4% 이상 확인될 경우 남성의 생식력은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판단. 세계보건기구 정액검사 기준치. 정액의 양 1.5ml 이상, 밀리리터당 정자수 1,500만 개 per 밀리리터 이상. 총 정자수 3,900만 개 이상. 운동성 32% 이상. 생존 정자 비율 58% 이상, 비정상 형태 비율 4% 이상, 백혈구 100만 개 per 밀리리터 미만. 땡스 투 일산병원.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기,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듯 진심을 다하는 손길은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줍니다. 일산병원에 전해온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 인사는 의료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기분 좋은 입원 기간이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분이 세심히 신경 써주셔서 퇴원할 때까지 편히 지냈습니다. 전호종 교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회진하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소독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해 주셔서 제가 어떤 수술을 진행하고 회복해 가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81병동의 많은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환자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계속 물어봐 주시고 궁금한 점을 여쭐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특히 김경희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아침 인사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 주셔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호종 교수님, 81병동 811호를 담당해 주신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공공병원의 장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재활치료실과 통증치료실의 모든 간호사 선생님, 직원분들, 정형외과, 이중구 교수님, 소화기내과 한소정 교수님, 안과 최문정 교수님, 신경과 조정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료 방법과 효과, 치료 후 예상되는 후유증 등 세세한 사항까지 친절히 안내해 주시는 모습, 주기적인 외래 진료에서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라 치료법도 바꾸어 주시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공병원이 많이 생기면 좋겠고 특히 일산병원이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이의 첫 생일이 다가오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참 많습니다. 먼저 아기가 나오는 날까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잘 봐주시고 셋째 아기지만 걱정 많은 저를 다독여주시고 아기도 잘 받아주신 윤지선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또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잘 도와주신 분만실 선생님들 연이은 무통시술로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바쁘신 중에도 아파하는 제 손을 잡아주려 곁을 지켜주신 간호사 선생님. 분만 후 살짝 어지럽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양말을 신겨주고 휠체어로 데려다 주신 간호사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분만 전 산모 태아 집중치료실에 2번 입원했는데 아기 낳는 날까지 계속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심한 케어에 감동했습니다. 퇴직 후 식욕이 늘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활동이 제한되며 몸무게가 135kg까지 늘더니 얼마 안 가 인생 최대 몸무게인 145kg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한빛 교수님이 권유하셔서 최서희 교수님께 위절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체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90kg 초반까지 감량됐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짐을 드는 일을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체력은 수술 전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 전보다 생활하기 편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로 체중과 동반질환 등을 잘 관리해 주신 문한빛 교수님과 수술 잘해주신 최서희 교수님, 식단과 운동을 관리해 주신 많은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환자와 보호자 소울푸드 병동간호 2부 김소연님의 소울푸드 척척박사 엄마와 든든한 언니가 떠오르는 계란밥 부침 유치원생 때 집 근처에서 밥스틱이라는 음식을 사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집에서 어머니께서 비슷하게 만들어주신 요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부모님께서 일하러 나가시면 친언니와 둘이 직접 음식을 해먹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었습니다. 계란밥 부침을 떠올리면 어릴 적 보호자와 친구 역할을 함께 해주었던 언니와 같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 시절에는 돈가스 소스나 데리야끼 소스를 뿌려 먹었는데 저도 새롭게 다양한 소스를 곁들여 먹어보고 싶습니다. 양념치킨 소스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계란과 밥만으로도 다양한 응용도 오케이. 1. 넓고 깊은 그릇에 계란을 푼다. 2. 풀어둔 계란에 밥을 섞는다. 3.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맞춘다. 4. 조리용 팬에 기름을 둘러 예열한 뒤 납작하게 굽는다. 5. 좋아하는 소스를 곁들이면 완성. 돈가스 소스를 사용하면 추억의 맛을 낼 수 있다. 스리라차, 매콤 소스 등을 다양하게 곁들여봐도 좋다. 채소를 잘게 썰어 함께 섞으면 영양도 더해지고 보기에도 알록달록 예뻐요. 파슬리나 쪽파를 뿌려 더 예쁘게 마무리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소울푸드를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에게는 상품권을, 참여해주신 분 중 5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이슈 현존하는 최고 사양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 본격 가동 일산병원이 경기 서북부 최초로 암 치료기 트루빔을 도입했다.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방사선 치료기다. 일산병원은 가동식을 개최해 트루빔의 도입과 본격 운영을 알렸다. 지난 3월 19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하 2층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최첨단 암 치료기 트루빔 가동식이 열렸다. 일산병원이 이번에 도입한 암 치료 장비 트루빔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방사선 치료기다. 암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 서북부 최초로 도입했다. 일산병원은 이러한 최첨단 장비 도입 사실을 알리고자 가동식을 개최하여 트루빔 본격 운영을 알렸다.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은 가동식에서 트루빔이 암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지속해서 최신 의료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암센터 운영의 노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암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높은 정밀도로 부작용은 낮추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 투루빔은 정밀하고 정확하게 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가장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 정상 조직에 피폭되는 방사선 양을 줄이고 종양에 집중하여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기보다 많은 방사선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어 치료 부위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 방사선 치료 시간이 길어 어려움이 컸던 환자에게 투루빔으로 고선량률의 방사선을 출력하여 방사선 치료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투루빔은 뇌와 두경부 종양 등 수술하기 힘든 암도 단시간 내 치료가 가능하며 위나 대장처럼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 및 전이암 치료도 입체 영상과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만 추적해 제거할 수 있다. 이 밖에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 뇌수술, 정의적 방사선 치료,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호흡동조 치료, 3차원 조형 치료, 4차원 방사선 치료 등 첨단 방사선 치료 기술을 갖추고 있어 폐암, 유방암, 간암, 뇌종양 등 다양한 암 치료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위드 뉴스 AI 기반 실시간 내시경 영상 분석 시스템 도입. 일산병원이 AI 기반 실시간 소화기 내시경 의료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달청의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제품 시범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허가를 획득하고 조달청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웨이센의 웨이메드 엔도로 건강증진센터 내 종합검진 및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실 모두에서 위대장 내시경 검사 영상 분석과 질환의 조기 진단에 활용된다. 결핵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결핵 치료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1월에서 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전국 의료기관 5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지표는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 처방 준수율,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 처방 일수율로 일산병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1등급을 획득했다. 진단검사 의학과 유종하 교수, 진단검사 적정성 관리 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일산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유종하 교수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 적정성 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2023 진단검사 적정성 관리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외래 중복 진단검사 최소화 활동 사례는 진단검사 의학과 유종하 교수와 일산병원 의료진이 함께 진행한 QI 활동이며 코드 신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외래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불필요한 중복 처방을 줄여 우수 사례로 꼽혔다.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MOU 체결. 일산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1월 17일 수요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관련 정보 자료 상호 교류를 약속하고 장애인 건강증진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17회 내과 개원이 온라인 연수 강좌 개최.
일산병원은 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제17회 내과 개원이 온라인 연수 강좌를 개최했다.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강좌는 일산병원의 내과계 의료진이 직접 나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임상 증례를 중심으로 개원이들의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성우 병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모임을 활발히 진행해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산병원 심내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선정. 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심내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응급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증 심내혈관질환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로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들이 소통 채널을 구축,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빠르게 전원이나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내 환자의 빠른 진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소화기내과 박병규 교수, 암 예방의 날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박병규 교수가 제1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암관리사업 유공을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췌장암 관련 연구, 호스피스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암 환자 진료 등을 수행하며 환자들의 불안감과 불필요한 진료 감소, 췌장암의 1차적 예방 및 조기 진단 근거 제시 등을 통해 암 예방, 암 환자 진료, 완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보건의료 향상에 앞장섰다. 일산병원 의학도서실 이수정 의학사서 한국도서관상 수상. 일산병원 의학도서실 이수정 의학사서가 2월 22일 목요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개인상을 수상했다. 의학사서 자격 및 직능에 대한 연구 및 논문 발표, 의학도서실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사서자격제도 특별위원 활동, KESLI 및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의학자원 컨소시엄 협상위원 활동, 일산병원 의학도서실 역할 홍보 등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산병원 2023 간호문화 캠페인 우수상 수상. 일산병원 간호부 61병동 박혜상 간호사가 병원 간호사회 주최 2023년 간호문화 캠페인 병원 간호사 우리들의 이야기 SNS 홍보 콘텐츠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혜상 간호사는 지금 당신의 병동 생활은 안전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카드뉴스를 출품했다. 이번에 수상한 카드뉴스는 환자 안전사고, 낙상, 욕창 예방 등 안전한 병동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원 24주년 기념행사 개최. 일산병원은 3월 4일 월요일 개원 2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이상희 총무 상임이사, 홍영삼 장기요양 상임이사, 원인명 서울 강원지역 본부장 등 내외 귀빈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범 직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이사장 표창, 병원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김성우 병원장은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포부를 밝혔다.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운영.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더 질 높은 소아진료를 위해 세부분과를 운영한다. 이에 일반적인 소아청소년 질환을 비롯해 소아신경, 소아청소년 내분비, 소아청소년 신경, 소아청소년 신장, 소아청소년 심장,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신생아 질환과 소아청소년 질환과 관련 분야에서 각 세부 전문 교수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시행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은행협력 베트남 방문단 병원 방문. 세계은행협력 베트남 방문단이 3월 27일 수요일 일산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한 국제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세계은행 관계자들은 일산병원의 운영 현황과 병원 회계, 청구 데이터 관리 등 청구 관리 시스템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